그래프로 보는 10년간 분기별 재무제표 분석. 오늘은 반도체 장비 회사이면서 태양광 에너지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유니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회사 기호를 보겠습니다. 유니테스트는 2000년에 설립이 되었고 2006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하는 일로는 반도체 메모리 단품 테스터 그리고 버닝 테스트 등 반도체 검사 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주주를 살펴보면 김종현 대표이사 외 특수관계자가 20.77% 정도를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자사주가 3.8% 있고 나머지는 소액주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속 회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종속 회사들은 유니테스트 타이완이라는 회사가 제일 큰 회사이고 대만에 현재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자회사가 있고 나머지는 국내에 여러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유니솔라에너지, 그리고 유니청정에너지, 유니햇빛에너지라는 태양광 발전 관련 전기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들로 두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반도체 검사 장비의 사진들입니다. 그러면 회사의 매출을 한번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출 실적인데요. 크게 말씀드려도 연결 실적이기 때문에 반도체 검사 장비와 그리고 태양광 사업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번 반기까지 나타난 실적인데요. 반도체 검사 장비 실적은 2018년에 2517억, 그리고 작년에 2583억, 그리고 올 반기까지 292억, 올 반기에 반도체 검사 장비 실적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태양광 사업은 보면 2018년에 2823억, 그리고 2019년에 1984억, 그리고 올 반기에 525억으로 태양광 사업도 조금 줄은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각 반기별 실적들을 보면 2020년, 2019년, 그리고 2018년을 보면 반도체 부분은 2018년이 가장 피크였었고요. 그래서 1486까지 갔다가 2019년 반기에 줄어들었고 올 반기에 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린에너지 쪽을 보면 2018년 반기에 204억, 그리고 작년 반기 155억, 올 반기 233억으로 다시 올라서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온기 실적을 보면 또 각 상반기와 하반기가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그린에너지 부분이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니테스트가 최근에 각광을 받는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하이투자증권의 리포트를 한번 참고를 해보면 유니테스트가 디램 고속 버닝 장비 등이 올해는 주춤하지만 내년에는 좀 성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 쪽도 성장을 할 것이라는 현재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니테스트의 고객들을 보면 SK하이닉스를 주 고객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주 고객이고 대만의 난야, 그리고 기타 회사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납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각광을 받는 이유가, 일단 반도체 장비 쪽으로 최근에 공시를 한 게 지금 현재 생산량만큼을 생산할 수 있는 신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설을 하는 이유가 여러가지 수주나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증설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쉽게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각광을 받고 이제 좀 주목을 받는 부분이 결국은 태양전지 분야입니다. 태양광 전지가 현재로는 실리콘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새로운 형태의 태양전지를 개발할 중이며,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보다 저렴하면서 고효율의 태양전지를 현재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 기술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단계에 이르렀고, 그걸 페로브스카이트라는 태양전지 모듈을 사용을 해서 태양전지를 만들게 됩니다. 현재 미국의 국립재생에너지연구원의 인정을 받아 있는 상태이고요. 이 소재는 유연하고 그리고 곡면 등의 부착이 가능하고 그리고 반투명하기 때문에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에 적층해서 쌓기만 해도 효율이 많이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현재 연구가 거의 끝나가는 단계고 2022년경부터 실제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이제 이 유니테스트가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화솔루션이 벌써 작년부터 기사가 나오면서 한화솔루션도 페로브스카이트 연료전지를 현재 거의 준비를 했고, 한화솔루션도 2022년부터 양산을 해서 매출이 시작될 것으로 거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현재 국내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는, 이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한화솔루션이 워낙 큰 회사이고 2차 전지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분야에서 현재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과연 경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시장 전체가 커지면 유니테스트도 또 시장을 많이 차지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유니테스트가 왜 주목을 받는가 이고요. 유니테스트가 과거에 걸어왔던 일들을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입니다. 빨간색이 영업이익이고 파란색이 매출액입니다. 흐름을 보시면 매 분기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매출이. 그리고 영업이익도 덩달아서 큰 차이들이 있고요. 이것은 대표적으로 수주를 기본으로 하는 회사의 실적 그래프들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어떤 때는 상당히 매출이 없다가 어떤 때는 또 수주를 받아서 매출이 증가를 하고, 보면 지금 현재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주기로 매출이 증가를 했다 줄었다는 주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주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 YOY로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셨겠지만 이 회사가 하는 일이 계절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전 매출액과 대비를 하는 증가율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성 지표인 GPM, OPM, 그리고 판관 비율, MPM, ROE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워낙 분기마다 편차가 크고 실적이 들쭉날쭉한 부분을 보입니다. ROE 같은 경우도 좋을 때는 50% 넘어갔다가 최근 들어서는 8.5%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순이익과 영업이익률도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년 동기 대비나 그리고 한 분기를 가지고 따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회사의 실적입니다. 그러면 ROE를 두 풍 분석으로 나눈 것을 보겠습니다. ROE는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부채 비율 이렇게 세 가지로 곱하기를 해서 분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걸 듀풍 분석이라고 하는데, ROE의 흐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 내려와 오는 부분이 전개가 되고, 이것이 결국은 매출액, 총자산 회전율인 매출액과 그리고 매출액 순이익률에 따라서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부채 비율이 200% 넘어갔던 것이 현재 126%까지 꾸준히 감소한 것은 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시가 총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본은 뭐 꽤 빨리 늘어나진 않지만 꾸준히 그래도 늘어나고 있고 현재 1521억을 올 2분기까지 보이고 있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가 총액이 5442억입니다. 자본과 상당히 차이가 나서 PBR이 상당히 높은 수준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낮게 안정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도 실적이 좋았던 2015년과 2018년에 많이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 그 고가를 갱신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겠습니다. PBR이 앞에서 보셨겠지만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3.6까지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 많이 올라서 PER도 41.2, 그리고 PFCR, 시가총액 대비 프리캐시 플로우를 살펴봤을 때 21.9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약간 주가가 과거의 미래의 실적을 선반영해서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실적에 반영될 것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고자산 회전율수, 매출채권 회전율수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워낙 분기별로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재고자산 회전율수가 많이 증가를 했다가 최근 들어서 또 많이 떨어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평균적으로 한 60 정도를 보이는 60일 정도를 보이는데 썩 나쁜 모습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 그리고 재무 현금 흐름, 유무인 자산 투자 등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파란색 막대인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되는 분기가 별로 없이 플러스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현금이 어느 정도 잘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특징적인 것은 재무 현금 흐름입니다. 회사가 플러스가 나는 때가 회사가 돈을 빌리고 돈을 차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데, 돈을 빌려서 들어오는 재무 현금이 별로 없습니다. 그 말은 회사 현금이 충분하고 굳이 차입을 할 필요가 없고 가끔씩 배당을 통해서 나가는 부분들 정도만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현금이 충분히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투자하는데도 자체 현금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최근 4분기 합산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파란색 막대가 영업 현금 흐름인데
거의 항상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유무형자산 투자인데 에버리지 한 50, 연평균 50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앞에 공시를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년부터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회사가 그동안 영업 현금 흐름으로 벌어드는 돈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주주에게 손을 벌리거나 차입을 하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투자를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반기보고서에 재무상태표를 가져왔는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797억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현금 보유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이라 해봤자 단기 차입금이 한 51억 정도 있고요. 장기 차입금 66억. 가진 현금에 비해서는 차입금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실적이 변동폭이 워낙 크지만 현금 흐름표만을 살펴보면 회사에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고 있고 그 현금으로 투자를 조금씩 하고 있고 실적이 좋을 때는 또 크게 한번 또 실적이 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현재 반도체 장비 부분과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부분 그리고 앞으로 투자하게 될 반도체 장비 추가적으로 투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연료전지 새로운 태양광 연료전지 투자 이것들의 실적이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회사를 계속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유니테스트의 간단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